단언컨대 이보다 쉬운 풀스택 프레임워크는 없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혼자서 프론트엔드 따로, 백엔드 따로 개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는 게 생겼죠. 2022년 12월에 스펠트킷이라는 새로운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말 쉬운 풀스택 프레임워크인 스펠트킷을 속성으로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살러입니다. 인트로에서 말했듯이 이 스펠트킷은 풀스택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풀스택 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정도 할 줄 알면 풀스택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한번 양쪽을 매칭해 볼까요? 웹페이지 화면, 라우팅,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 그리고 API 서버를 만드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인증과 DB 입출력 부분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이에요. 추후에 쉬운 백엔드 서비스인 포켓베이스와 연동해서 다루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스펠트킷을 이용하여 우리는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면서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 스펠트킷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사이트 만들면서 개념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펠트킷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진행해야겠죠? 이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면서 중간중간 스펠트킷의 특정 기술을 사용할 텐데요. 그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전에 이렇게 PPT로 개념을 잡고 VS 코드로 돌아와서 실제로 구현하는 걸 시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세팅을 후딱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열고,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마이앱이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마이앱이 있죠. 이게 저의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그리고 스펠트킷 공식 홈페이지 오면 이 Creating a Project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거 복사하면 되겠죠? 이거 복사하고 이제 붙여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앱이라는 폴더를 애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점으로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가 잠시만 이렇게 잘 보이겠고요. npm create spelt latest 점 하면은 이 위치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엔터 누르고요. 보면은 이제 엔터 누르고요. 어디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냐?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고 싶다.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타입스크립트는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ESLint 프리티어 정도만 체크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npm install, npm run dev를 할 건데, 자, npm install을 통해 디펜던시를 설치해야겠죠? npm install 실행하고,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pm run dev 있죠? npm run dev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개발 서버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 dev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 서버가 띄워집니다. 이거를 이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스펠트킷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알 수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피코 CSS라는 CSS 프레임워크인데, 아주 미니멀한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되게 간단합니다. install from cdn 해가지고 이거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소스 안에 이 앱 HTML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옵셔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프로젝트 폴더를 보면 여기 여러 파일과 폴더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 소스 폴더. 이 소스 폴더가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라우추 폴더는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름이 라우추라는 걸 보면 라우팅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우추 폴더 안에 이 플러스 페이지 스펠트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루트 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메인 페이지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름이 이상하죠? 여기서 이 플러스 페이지 스펠트라는 이름이요. 플러스라는 기호도 좀 이상하고. 근데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이 규칙이 있는데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스펠트 킷이라는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지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메인 페이지 내용을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지우고요. H1으로 홈 화면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쉽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PT로 가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스벨트라는 파일은 이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 HTML과 유사한데요.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여기 웹페이지의 내용이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도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또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스펠트라는 확장자는 이 스펠트라는 확장자는 원래 스펠트라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온 규칙입니다. 이건 컴포넌트를 의미하는데요. 리액트, 뷰, 앵귤러에서도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죠. 쉽게 말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레고 블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스벨트 킷에서는 플러스 페이지라는 이름을 달면 말 그대로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엔 라우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우팅이 뭘까요? 라우팅은 쉽게 말해서 이 URL 패스에 따라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domain.com으로만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domain.com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라우팅입니다. 이 스펠트 킷이 라우팅을 다루는 방식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라우트 폴더 아래에 있는 플러스 페이지 스펠트가 담당하는 거고, 이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라우트 아래에 로그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플러스 스펠트 파일을 만들면 이 파일이 바로 로그인 페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abou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방식을 전문 용어로 파일 베이스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웹페이지 화면과 라우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plus.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하는 일은 이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 페이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에서 우리는 로드 함수를 만들고 익스포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드 함수에서 리턴한 데이터를 이 plus.svelte라는 파일에서 데이터라는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변수는 전문용어로 데이터 프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lus.js의 특징은 이 서버와 브라우저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R과
R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럼 VS 코드로 돌아가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페이지.js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 플러스 페이지.svelte 라는 파일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폴더 아래에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페이지.js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드 함수를 만들어서 익스포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직접 작성하진 않고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뜯어보면 이 패치 함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예요. 가져오는 함수고, 이러한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뱉는 겁니다. 그 뱉은 데이터를 우리의 페이지에서 활용할 거고요. 이 데이터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URL에 이걸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트인데, 가짜 블로그 포스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배열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화면에, 우리의 홈 화면에 뿌리는 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뱉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뱉었죠. 이 뱉은 거를 우리 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좀 아래 놓을게요. 그러면 같이 볼 수 있죠. 우리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올 때 뭐라고 했죠?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로 export let data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화면을 블로그 포스트로 꾸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붙을 했고요.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쫙 가져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반복문 부분인데, 이거는 스벨트 프론트엔드의 문법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페이지 server.js라는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플러스 페이지.js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렇게 로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페이지에 전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버에서만 작동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보면은 여기 패치 포스트 프롬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안상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입출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특정 블로그 하나하나의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걸 시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로그 글 하나하나에 클릭하면 이게 상세 페이지죠. 근데 아직은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고요. 보시면 이 상세 페이지 하나는 보통 이렇게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1번 글, 2번 글, 3번 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고 있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거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폴더를 하나 생성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우트 폴더 안에 포스트 id라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대괄호로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포스트 하나하나 아이디를 갖는 거라고 아까 했는데, 이 포스트의 상세 페이지는 슬래시 다음에 아이디 값이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1, 2, 3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라우팅에서 폴더 이름을 지을 때 이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이걸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기 안에 플러스 페이지 server.js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DB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걸 구현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코드는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래 로드 함수 만드는 거였잖아요. 로드 함수 만드는 거였죠. 보면은 로드 함수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get post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지금 실제 D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get post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고, 이 부분을 우리는 DB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DB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결국에 그 데이터를 지금 뱉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구현하면 되겠죠. 여기에 우리의 플러스 page.svelte 라는 파일을 만들면 이게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 특정 블로그 글의 상세 페이지죠.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복붙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올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export let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 데이터는 바로 요거였고요. 이 return, 이 post 객체, 요 객체가 바로 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활용할 때는 아까 플러스 page.js와 똑같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블로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이죠. 자, 1번 글의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가볼게요. 3번 글. 네, 3번 글도 역시 잘 상세 페이지가 구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로그 상세 페이지 구현하는 걸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plus.server.js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즉 사용자 입력 처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내용이 서버로 전달되겠죠. 이때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리디렉션을 통해서 유저를 특정 페이지로 이동시키죠. 스벨트킷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액션스라는 객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여기 폼 태그에 액션 어트리뷰트에 어디서 처리할지 경로를 정하고 액션스 객체 안에 그 경로와 똑같은 이름의 속성을 추가하는데요. 이 create post라는 속성은 함수로 정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함수는 인수로 request 객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request 객체에 폼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통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수정과 삭제 또한 이 액션스 객체 안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일단 글쓰기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글쓰기 버튼을 만들었고 우리 글쓰기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글쓰기 페이지는 이 라우트 폴더 아래에 create라는 폴더 아래에 plus page.spelt라는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글쓰기 페이지입니다. 복붙으로 폼 태그를 작성할게요. 이런 식으로 폼 태그 작성을 했고 글쓰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페이지로 오지는지 와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고요. 이 페이지가 좀 이렇게 좀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폼에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딩을 좀 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 PPT에서는 폼에 액션스 어트리뷰트를 정의한다고 했었는데요. 다른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이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액션스 어트리뷰트가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page.server.js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면 되죠. 플러스 page.server.js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도 복붙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역할이 뭐였죠? 이 폼 태그, 자 이거 좀 내려볼게요. 터미널도 좀 끄고 이 폼 태그에서 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이 내용 제목과 내용을 전달을 하면 이 액션스에서 처리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액션스에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폼 태그에서 보낸 내용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하나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아까 액션스 어트리뷰트를 작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션스 안에는 이 디폴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폴트죠.
이 경로를 명시하지 않으면 actions라는 원래 어트리뷰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로를 명시하지 않으면 actions라는 이 actions 객체 안에 객체 속성 디폴트라는 객체 속성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가 날라올 텐데 그 날라올 때 리퀘스트 객체 안에 폼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통해 데이터를 빼놓을 수 있죠. 포스트라는 데이터를 빼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스트라는 데이터는 제목과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목은 타이틀, 내용은 body죠. 그 각각을 빼서 우리는 이 create post라는 함수를 통해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B에 저장을 하겠죠. DB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결과를 리스폰스를 리턴을 하는 것까지가 이 디폴트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create post는 DB 헬퍼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현재 DB를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DB를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 JSON placeholder라는 사이트에 API를 이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actions 안에 디폴트 함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폼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그 폼 데이터를 빼서 사용자가 어떤 제목과 내용을 저장했는지 그 정보를 이 DB에 저장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서버 처리 작업은 마무리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밋을 했을 때 리디렉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한번 정확한 리디렉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걸 비스무리하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폼 태그에 지금 이 페이지잖아요. 지금 이 크리에이트 페이지. 이 페이지 위에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export let 폼으로 우리가 서버에서 이 리턴한 리스폰스 값, 이 값이 요 값이 요겁니다. 이 리스폰스를 리턴하면은 이 폼 프롭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현재. 아이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 폼. 원래는 이전에 우리 데이터 로딩할 때는 데이터 프롭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폼이 리턴하는 거는 그러니까 폼을 처리한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이 폼 프롭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표시할까요? 요거를 복붙해 오겠습니다. 지금은 널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create post라는 함수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 JSON 데이터를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이 JSON 데이터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JSON 데이터 반납한 게 요 폼 프롭에 오게 되고 이 폼 프롭을 우리는 JSON 스트링 파일을 통해서 프리 태그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서브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액션스로 가게 되고 액션스에서 가게 되고 액션스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이 create post가 리턴한 이 리스폰스를 가지고 폼 태그로 받을 수 있고 이 폼 태그를 통해 우리가 뭘 작성했는지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벨트 킷의 폼을 다루는 방식 쉽다 하고 서브밋 버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서버를 통해 처리를 했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거고요. 그 리스폰스가 바로 이거입니다. 스벨트 킷이 폼을 다루는 방식 쉽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 서버를 만드는 플러스 서버.j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 자체가 서버만을 위한 파일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하는 일이라곤 API 엔드포인트 기능만 담당합니다. 이거 만드는 건 HTTP 메소드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에서는 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경로 아래 예시에서 이 포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경로를 보면 이 로그아웃이라는 폴더 아래에 만들었죠. 보면은 이렇게 로그아웃이라는 폴더 아래에 만들었고요. 한편 폼 태그를 보면 메소드는 포스트입니다. 메소드는 포스트죠. 그리고 액션의 경로는 이 슬래시 로그아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이 슬래시 로그아웃이라는 경로에서 이 로그아웃을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는 바로 이 엔드포인트, 이 로그아웃 아래에 있는 server.js의 post라는 함수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그아웃 엔드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 라우트 폴더 아래에 로그아웃이라는 폴더 아래에 플러스 server.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은, 이 엔드포인트의 내용은 복붙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붙을 해왔고요. 이걸 잠시 보면은 이 플러스 server.js라는 파일은 API 엔드포인트를 담당한다고 했었고, HTTP 메소드인 get, post, patch, put, delete라는 함수를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pos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홈 화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로그인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로그아웃 버튼을 좀 이따 만들 건데 그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콘솔 로그가 찍힐 것이고, 그리고 리디렉트 함수를 통해 우리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이 리디렉트 함수는 참고로 이 스펠트킷 내장 함수인데 헬퍼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홈 화면에 로그아웃 버튼을 좀 만들고 이 내부바 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을. 그러면은 우리는 페이지에 와서요, 홈 화면에 와서 이 부분도 이 내부바 부분을 좀 복붙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홈으로 갈 수 있고 글쓰기로 갈 수 있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데, 우리 글쓰기가 중복되니까 이 글쓰기 버튼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웠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로그인이 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고,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뭐가 실행이 될까요? 이 보면 이 폼 태그에 포스트로 액션 어트리뷰트의 경로를 슬래시 로그아웃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로그아웃 폴더 아래에 있는 이 엔드포인트가 담당을 한다는 거죠. 이 server.js 안에 이 server.js 안에는 post라는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봐보면은 아까 우리가 pos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실행이 돼서 로깅 아웃이라는 게 찍히고 우리는 로그인이라는 페이지로 이동하면은 성공적인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보시면 우리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페이지를 아직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에 로그인으로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로그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로깅 아웃이라는 이 콘솔 로그가 찍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이 포스트 함수가, 이 엔드포인트가 실행됐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방금 전에 이 내부바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내부바라는 게 뭐죠? 이 내부바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홈 글쓰기 로그아웃 버튼이었는데, 이 내부바는 보통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여기 블로그를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 상세 페이지를 가보면
우리 내부바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블로그 상세 페이지인데 이 부분에는 내부바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 실제 구현하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비생산적이죠. 우리는 이번에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념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layout.svelt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모든 페이지에 공통된 UI를 적용하는 파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는 일은 페이지 래퍼라고 보면 됩니다. 페이지의 템플릿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화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UI를 이곳에 두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플러스 layout.svelte 파일 안에 내부바가 있고 푸터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위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아래 푸터가 있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일 겁니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에 내부바가 있고 아래 컨택 푸터죠. 뭐 about 페이지를 들어가도 똑같죠. 프로필 페이지를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뭐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도 모두 공통되게 적용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layout.svelte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슬롯으로 갑니다. 보면은 이 h1 이 태그 이 부분이 이 슬롯에 이렇게 리플레이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레이아웃 부분인 거고요. 이 about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내비게이션 바를 모든 페이지에 적용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메인 페이지와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똑같은 폴더 아래에 플러스 레이아웃 스펠트라는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었죠 아까?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레이아웃은 적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없잖아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아까 슬롯 태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롯 태그를 넣으면 되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화면 바짝 붙어있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좀 바꿀게요. 여기서 div 태그로 이거는 지금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 잠시 피코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컨테이너라고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안으로 들어온 느낌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에 내부바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레이아웃 스펠트에 대해 알아봤었죠. 그것의 특징은 공통된 화면 UI, 그러니까 내부바나 푸터 같은 요소를 모든 페이지에서 상속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 JS와 레이아웃 서버.js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하는 일은 플러스 페이지.js 플러스 페이지.server.js와 비슷합니다. 얘도 데이터 로딩 해가지고 페이지에 전달하는 거였고 이것도 데이터 로딩해서 페이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레이아웃 JS는 모든 페이지에 레이아웃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 쓸모는 로그인 정보가 적절한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get current user라고 돼 있죠. 보면은 이 유저 정보를 받아와서 이 정보는 모든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레이아웃 서버 JS에 작성을 하기만 하면 모든 페이지에 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스펠트에도 전달할 수 있고 플러스 페이지.스펠트에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구현된 완성 화면은 대략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이 내부바 부분은 요걸로 돼 있고요. 요거죠.
요걸로 돼 있고, 이 특정 페이지에 있는 정보, 이 부분은 요걸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이 다른데 데이터는 똑같이 유저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먼저 플러스 layout.server.js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플러스 layout server.js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복붙으로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page.js, page.server.js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드 함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사용자 객체를 이제 리턴할 예정인데 우리는 DB가 없잖아요. DB 없으니까 이렇게 페이크 데이터,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을 했습니다. 네임은 강혜린, 이메일 주소가 있고 그리고 아바타, 이미지가 있는 이 정보를 리턴을 할 거고요. 이 리턴한 정보를 우리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 layout.svelte 파일에 와서요. 데이터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스크립트 태그를 치고 export let data로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브바 아래에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아바타를 가져올 거예요. 이 아바타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복붙으로 가져온 이 정보를 이미지 태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layout.server.js에서 보낸 그 정보를 우리 layout.svelte 파일에서 데이터 풀업을 통해 전달을 받아서 이미지에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홈 화면을 아까 이 강혜린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웰컴 강혜린이라는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page.svelte 파일 와서요. 이 부분을 바꾸면 되죠. 아까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데이터 풀업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웰컴 데이터 유저 네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웰컴 강혜린이라는 글귀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브 폴더는 스벨트킷의 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브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리브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면 이 폴더는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리브라는 이름 앞에 $사인 기호를 붙여서 어디서나 쉽고 간단하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 경로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보면 컴포넌트 가져다 쓸 때인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버튼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죠. 이 컴포넌트 폴더 아래 수많은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때 페이지에서 가져다 쓰겠죠. 여기에 보면은 특정 프로젝트 폴더 내에 특정 페이지 파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깊숙하게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폴더 구조 안에. 근데 이런 페이지에서 기존의 상대 경로로 쓸 때 올라갔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인 기호만 붙여가지고 쉽게 임포트 할 수 있다는 꿀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버 정보 가져다 쓸 때 안정 장치의 기능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여기 보면은 이 서버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리브 폴더 아래에 서버라는 폴더를 만들면 그 서버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은 이렇게 플러스 page.server.js나 플러스 server.js 같이 서버 관련 파일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안정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리브 폴더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이 소스 폴더 아래에 리브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버튼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버튼 스벨트라는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은 복붙으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배경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버튼 컴포넌트를 우리 활용해야겠죠? 그러면은 페이지에 돌아와서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레이아웃 파일로 돌아와서 이 버튼 이거를 우리의 이 버튼 컴포넌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포트를 해야겠죠? 자, 임포트 버튼 from 뭐가 있나요? 리브 $사인 붙여가지고 리브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컴포넌트 그리고 버튼.spelt 라는 걸 이제 임포트를 해서요. 요거를 버튼으로 바꾸면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브 폴더 아래에 서버라는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리브 폴더 아래에 서버라는 폴더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db.j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성했던 db 헬퍼 펑션을 이 파일로 이사하겠습니다. 먼저 create라는 폴더 아래에 이 플러스 페이지 server.js 안에 이런 헬퍼 펑션이 있었습니다. create post라는 이걸 잘라내기 하고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장하고 또 저장하는데 이거를 익스포트 해야죠.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reate post가 지금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저 db.js에서 가져와야겠죠. import create post라는 함수를 from 자 live에서 가져옵니다. 서버에서 서버 아래 db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db.js 가져오면은 이제 물결 표시가 없어진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post id 안에 이 plus.server.js 안에 이런 getPost라는 db 헬퍼 펑션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내기 해서 요 아래에 export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getPost가 없어졌으니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getPost from $live server db 그래서 가져왔고요. 지금 이렇게 코드 리팩토링을 했는데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잘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작동되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서버의 역할이 뭐였죠? 이 서버 폴더의 역할이 뭐였죠?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서버 관련 파일에서만 임포트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임포트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긁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플러스 페이지 .js라는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임포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딱 임포트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cannot import $live server db.js into client side code. 즉, 이 서버라는 폴더 아래에 db 관련 파일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임포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펠트킷의 핵심 기능을 A부터 G까지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코딩셀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